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완전히 가을이 된 느낌입니다. 네, 지하철에서요, 그 스튜디오까지 걸어오는데 전혀 땀이 하나도 안 나네요. 예, 진짜 그 여름이었는데 네, 정말 갑자기 가을이 된 느낌이죠. 네, 여의도 바람이 참 시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요즘 이제 한반도로 불어오다가 이제 좀 약해진 그 태풍이 있었죠. 예, 네네. 태풍 이름이 오마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듣다가 자꾸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 어떠셨습니까? 교수님도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도요. 그 오마이라고 나오니까 네, 오마이스 이게 우리 TV하고 비슷하네 이름이. 예, 예, 그렇게 지금 느꼈어요. 예. 태풍 때문에 또 이렇게 놀라보긴 또 오랜만입니다. 예, 오마이 TV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방송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려 2시간을 넘게 이렇게 최장 시간 방송을 기록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그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그 끌었던 주제는 바로 단 음식과 일본인들의 체격 관련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은요, 그 호사카 유지 TV의 JJ님께서 유치원부터 간식으로 너무 단 것들을 먹이고 학교 급식도 일주일에 면 2번, 빵 1번, 밥 2번 나오는데 밥이 2번밖에 안 아, 나오나 보죠. 아, 예. 반찬이든 뭐든 봐도 너무 부실하고 저도 많이 놀랐어요. 밥과 반찬을 골고루 먹여야 한다는 생각과 그 생각의 실천은 한국이 최고 같아요. 잘 먹어야 잘 크는 건데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일본에 사시는 분 네, 같습니다. 예, 맞아요. 음,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음, 진짜 반찬도 많이 잘 먹고요. 네. 일본에서 그러니까 야채 먹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상. 예. 야채를 잡는 것은 거기 편의점에 갔어요. 음. 그 야채를 그냥 패킹 해가지고 예. 바르고 있는데 그게 가장 손쉽게 일본에서 야채를 구할 수 있는 음. 방법이죠. 예. 또 이민수 씨께서는요. 일본 반찬을 보면 너무 부실해요. 그리 먹으니 키가 안 크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반찬으로 장사하면 한국은 망합니다. 예, 저도 공감을 예, 합니다. 맞아요. 예. 네. 일본 식당에 가면 뭐든지 너무 조금씩 줘가지고 좀 감질이 나거든요. 일본에서도 예, 요새 예, 몇 번이나 반찬이나 밥을 주는 식당이 좀 생겼어요. 네, 그런데 알고 보면 한국에서 가신 네. 아주머니가 하고 있는 아, 데가 그런가요? 예, 대부분입니다. 네. 예. 또 팽세로이님은요, 일본 가서 제일 놀랬던 게 음식이 짜거나 달거나 둘 중에 하나. 예, 맞습니다. 그 제가 이 일본에 가서 이 단 것보다도 이 짠 것에 적응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네, 납니다. 네, 예. 네. 특히 그 도쿄 지방이 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오사카가 조금 싱거운 맛이죠. 예. 네. 그 오사카 쪽이 우리 입맛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음.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교수님 그 주장에 힘을 싣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근데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7번 님께서 교수님도 큰 편이 아니라서 이거는 좀 조심스러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그거는 뭐 상관이 없죠. 저는 객관적으로 예, 이야기하는 예, 것이기 교수님이 때문에 예, 이런 얘기는 저도 어렸을 때 예. 아이스크림을 너무 아, 좋아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용돈 받으면 아이스크림을 예. 항상 샀어요. 네.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있죠. 예. 교수님도 이제 키가 큰 편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교수님은 풍채는 좋으십니다. 예, 예. 몸무게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 아, 옛날부터 옛날부터 뭐 예. 초등학교 때부터 음. 살쪄 있는 음. 체격이었죠. 예. 네. 아, 그런가 또 하면 교수님 주장에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하. 예. 당류 섭취가 이게 사피온님께서 당류 섭취가 체격을 왜소화시킨다면 사실 진짜 당류를 많이 먹는 건 미국 아니면 서양 쪽인데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더 그 설탕을 많이 먹는데 네, 단 것을 네. 많이 먹는데 그러나 예, 우유라든가 예, 치즈라든가 예. 또 고기를 굉장히 많이 아, 먹잖아요. 그런 걸로 보충을 예, 하는군요. 예. 그런 면에서는
뭐 일본하고는 조금 비교가 안 되죠. 예. 네. 소울님께서는 내가 보기엔 단 것보다는 영양 섭취가 올바르지 못한 것 같아요, 교수님. 식사량도 작고 그 사람들 세 끼 식사량이 제 한 끼 식사량 같아서 대식가이신 예. 것 같습니다. 뭐 현대적으로 말하면 예,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예, 뭐 단 것을 먹여서 밥을 많이 먹게 하지 않는 습관이라는 것은 뭐 옛날의 것이고요. 네, 그게 지금 일본에서 그 전통적으로 좀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네, 현대적으로 말하면 그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죠. 예. 그 전반적으로 그 일본인들이 영양 섭취가 이제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는 이제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이 반찬을 여러 개를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도쿄에서 어떤 한국 식당을 갔었는데 거기에 일본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제 들어오셔서 제가 이제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김치찌개를 하나 시켜놓고 밥도 안 시키고 그것만 떠먹고 나가는 아, 거예요. 그게 네네네. 얼마나 짜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네. 음,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반찬 하나, 밥 하나, 음, 그리고 극 하나 예. 이게 기본이었어요. 그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김치찌개만 먹고 예, 가는 그래 거예요. 그거는 진짜 예, 이상한 예, 부류에 속하는 것이고요. 음, 그 한국은 반찬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그 반찬으로 생선 하나, 예, 그리고 극 하나, 그리고 뭐 생선에 약간의 그 채소류가 조금 있고, 네, 그리고 밥 하나. 예, 이게 보통 식사의 전향적인 것이거든요. 예, 근데 한국에 오면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식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그 외에 일본은 불교 영향으로 고기를 안 먹어서 그렇다. 또 조몬인들의 피가 섞여서 그렇다. 아, 네. 예, 또 북쪽으로 갈수록 사람이 큰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제가 제일 웃긴 것은 한국 사람들은 원래 밥심이 강해서 단 것을 아무리 먹어도 밥은 많이 먹을 수 있다. 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네. 잠시 지난주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요, 제 1부에 도쿄 현지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신 교포분을 연결해서 일본의 코로나19 상황 지금 심각해졌는데요. 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2부와 3부에서는 호사카 교수님과 함께 금주의 일본 소식을 잇따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지 댓글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오사카 오마이 TV에는요 집시님이 아까 제일 먼저 교수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셨고요. 마영감님 반갑습니다. 유춘열님 안녕하세요. 유춘열님은 저는 좋아요 누르고 들어왔어요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SKL님이 방송 계속 대기 화면 상태인데요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방송 상태를 저희가 점검하느라고 저희 오디오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라도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빈님, 파인트리님 다 이제 그 낯이 익은 아이디이신데요. 예, 모두 안녕하십니까? 파인트리님께서 오미야게 문화 과자 빵 단 것만 있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호사카 TV는 예, 예. 예, 호사카 TV에도 많이 댓글을 올리셨거든요. 예를 들면 유송가명 피타님은요, 팝타로 파나? 뭐 아까 이야기에 여러 예.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예. Y 세리네님은요, 밥 없이 김치찌개를요, 오우 이렇게 하셨고, 예. 그리고 소울 리사님은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셨고요. 유송 가명 피타님 다시 한번
밥 안 주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주문을 따로 해야지 주는 것 같아요. 예. 특히 그 김치 같은 것은요. 예. 이름에서 유료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기타 조그맣게 나오는 여러 가지 예. 채소류는 음. 더 그 달라고 하면 다 유료입니다. 예, 아마 그 일본인께서 글쎄요, 그 김치찌개를 시키면 그냥 밥도 같이 주나 이렇게 해갖고서 이렇게 시켰는데 한국 식당을 잘 모르니까 아, 그렇게 했는데 네네. 이제 김치찌개만 나오니까 아,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먹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지도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그래도 유명한 돈까스 집은요. 밥은 그 무제한 주는 데가 있기는 해요. 예, 네네. 그런 데는 가끔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반찬은 아니거든요. 예, 밥만 줘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여러분 오늘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5초 후에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특별 인터뷰 시간입니다. 아, 일본의 코로나 상황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하루 확진자 2,000명 가지고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일본은 지금 2만 5천 명 정도가 보통이고요. 그것도 점점 이제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더 큰 문제는 이게 감염자가 많아지니까 입원할 병원이 그렇게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치료를 하는 그런 이제 자택 요양자, 소위 자택 요양자라고 하는데 그 사실 말이 좋아서 자택 요양이지 그냥 집에서 기다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이제 집에서 버티는 사람들이 도쿄에서만 한 2, 3만 명 된다고 하고요. 바로 그런데 오늘 연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자택 요양자를 집집마다 이제 방문해서 돌보는 사람입니다. 정수현 간호사님이라고요. 그 도쿄로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예,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저는 너무 잘 들립니다. 예, 저희가 문제죠. 예, 예, 그런 말은 안 했는데. 예. 네. 호사카 교수님 원래 잘 아시죠? 아, 네, 그 유희열님 나오는 방송이랑 이런 거 보고 해가지고 아, 너무 유희열님 나오는 재밌다. 방송. 아, 예, 몇 년 예, 전에 그랬죠. 나갔어요. 예, 저도 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로 옆에 계시면 사인이라도 해주실 텐데 지금 예, 아, 멀리 제가 계셔서요. TV님과 호사가 교수님 사인 달라고 했는데. 예, 예. 제가 기회 있으면 사인하고 네. 보내드릴게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그 간호사님, 네. 지금 자기 소개 좀 해보세요. 간단하게. 아, 네, 저는 동경에 온 지 한 5년 정도 됐고요. 5년 도쿄의 정도요? 네, 자택요양 진료소에서 일하고 있는 네, 정세영 간호사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인터뷰하고 계신 장소는 어디세요? 아, 집 앞에 공원입니다. 저희 남편이 지금 예. 집에 계셔가지고. 네. 예. 주변 아, 좀 한번 이렇게 비춰보세요. 네. 예, 일본의 이 주택가 모습이네요. 그죠? 네, 그러네요. 주택가요. 네. 예. 지금 진료소에서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예. 진료소가 어떤 곳입니까? 그냥 한국에는 없는 개념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동네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우리 아프면 동네 내과 가듯이 예. 그냥 그런 병원인데, 병원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네. 집으로 찾아가는 그냥 방문 진료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문 아, 병원? 방문 네. 진료소?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동네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동네 병원인데 집에도 오시는 분, 의사분, 뭐 이런 거. 예. 제가 들으니까 네. 자택 요양자를 찾아다니면서 보살피신다고요?
막, 네, 뭐, 저희가 뭐 찾아다니는 건 아니고, 예. 저희 쪽에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의 뭐 관리, 그 후에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뭐 집에 음. 찾아가서 검사를 하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아,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서 코로나19로 판정이 나신 분들, 그런데 이제 입원은 못하고 집에서 이제 요양하고 계신 분들을 이제 가서 돌보는 거군요. 아, 네. 그리고 다른 섹터는 뭐 환자분께서 뭐 열이 나셔서 좀 못 움직이겠다, 가기가 힘들다고 하시면 저희가 가서 뭐 PCR 검사도 해드리고 예. 그런. 그럼 저기 정수현 씨의 그 하루 일과를 좀 해 주세요. 일단 아침에 한 8시, 8시에 보통 병원을 시작하는데, 네. 그때쯤 되면 거의 도쿄도에 발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발열센터요? 거기에서, 네, 연락하시는 분 어느 병원을 가면 PCR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예. 지금 시간에 어디를 가면 진료를 볼 수 있는지 안내를 콜센터가 발열센터인데요. 예. 거기에서 저희 병원으로 소개를 해서 발열외래라고 하죠. PCR 검사하고 코로나인지 아닌지 뭐 환자분을 알려드리고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 한 2시간이 훨씬 훌쩍 지나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정해진 방문이나 뭐 코로나로 자택 요양 중이신 분들께 뭐 전화해서 그냥 몸 상태 어떠신지, 뭐 약 떨어진 거 없는지, 뭐 일용품 중에 뭐 떨어진 거 없는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좀 대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네, 직접 그 요양자들의 환자들의 집에 갈 때는 혼자 네. 가시나요? 거의 저는 진료소라서 의사분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가고요. 네. 네. 제가 혼자 가는 경우는 그냥 약 갖다 줄 때나, 뭐, 예. 거의 그냥 특별하게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없어도 될 때는 그냥 제가 가는 경우. 하루에 몇 명이나 환자를 봅니까? 지금은 조금 자택 요양자가 살짝 줄어서 한 3분, 2분 정도. 음, 예전에는, 아니 저번 요즘 주만 해도 그 한 도쿄에 그 자택 요양자가 계속 너무 많아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쪽은 줄었다고요? 저번 주에는 많았어요. 저번 주에는 아, 저번 주에는 많았는데, 많았어요? 이제 예. 뭐, 네, 자택 요양자분들이 뭐 계속 상태가 안 좋으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자택 아, 뭐 요양이 해제된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예. 저희가 좋은 거지, 도쿄도 자체가 좋은 거 아니니까. 음, 혹시 그 감염자들의 집에 가면 그 네. 본인이 그 감염될까 봐 무섭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솔직하게 무섭긴 합니다. 예. 그 그런데 뭐, 방역복은 제대로 갖추고서 들어가세요? 네, 방역복은 갖추고 들어가는데, 네. 이게 방역복을 어디서부터 입고 가야 하는지가 되게 좀 음. 아,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입고 가야 하는지. 일단 그냥 보통 한국처럼 단독주택이면은 그냥 집 안에 마당에서 입고 그냥 들어가면 되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일본은 거의 뭐 다세대 주택, 뭐 아파트, 맨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음. 맨션 복도에서 그냥 다른 사람 안 나오는지 눈치 보면서 갈아입고 아, 이제 들어가요. 옷을 갈아입을 때가 마땅치가 않군요. 예. 아, 네, 환자분 자택 현관에서 갈아입는 것도 좀, 음. 네. 근데 그 코로나 검사는 본인은 그러니까 네. 간호사 본인은 코로나 검사를 좀 자주 하나요? 아니, 저희는 증상이 없으면 하진 않습니다. 하진 않고, 네. 그냥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냥 자비로 하거나 음. 아니면 그냥 저는 저번 주인가 8월 초반에 도쿄도 모니터링 센터라는 게 7월부터 이제 예, 운영을 하기 예. 시작해서 뭐 게릴라적으로 이제 오늘은 오늘은 뭐 시부야에 가서 센터를 개설해서 거기서 모든 사람을 하고 뭐 내일은 뭐 다른 데 가고 하면서 일단 센터가 저희 동네에 와서 한번 했는데 음성이었어요. 음. 그 일본은 검사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명색이 간호사인데 그 자기 네. 병원에서 좀 그 네. 검사를 하면 안 되나요? 아유, 안 됩니다. 아니면 안 안 돼요? 되는 건 아닌데, 예. 저는 증상이 없으면 자비로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 음, 자비로 해야 PCR 검사 되는군요. 한번, 예. 그거는 한국하고 다르네요, 진짜. 예. 예. 네, 한국처럼 뭐,
휴가 끝났으니까 일상 들어가기 전에 PCR 검사할까? 이런 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네. 그래요. 그 자택 방문자가 아니죠. 자택 요양자들을 방문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일을 해줍니까? 일단 저는 뭐 그냥 환자분 뭐 혈압이나 이런 거 열 재드리고 뭐 열이 떨어졌으면 열은 언제 떨어졌는지 뭐 열이 계속 나면 언제부터 계속 이 상태로 열이 나는지 뭐 몸적으로 힘든 건 없는지 뭐 예, 식사는 하시는지 그냥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거의 막 그 여쭤보는데요. 네, 다들 요즘에 일본에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이 연령층이 많이 내려가서 다들 어느 정도 자기 고정은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설명하면 잘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막 일적으로 엄청 힘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 자택 요양자들은요, 소위 그 이제 네. 기본적으로는 증상이 있으니까 병원에 다 입원하고 싶었는데, 근데 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아, 되면은 대부분 아마 네. 다들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불만 같은 네. 얘기 좀 하지 않습니까? 아, 저는 불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왜냐하면 없다고요? 네, 환자분께서 오히려 아, 조금 네, 실제로 맨 처음에 방문 갔을 때 환자분의 산소 포화도가 예. 기계로 측정했을 때 91%이신 분이 아, 계셨어요. 젊으신 분. 91%, 네. 91%면 굉장히 심각한 건가요? 네, 젊으신 분인데 91%면 어느 정도 산소를 투여해도 되지 않나라는 정도의 좀 심각한 수준의 아, 예. 네, 중증 환자 중에서도 좀 가벼운 음, 편에 음. 속하는 편이신데, 네, 뭐, 그 환자분께서, 아, 지금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을 할 수도 없고, 예. 구급차를 부르고 싶어도, 뭐, 구급차가 뭐 온다는, 뭐, 그런 확신도 없으니까, 저희 진료소에서 와줘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예. 하시더라고요. 네, 아, 뭐 저희는 뭐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냥 집에서 예. 그냥 뭐, 예. 잘 되시도록 그냥 PCR 검사해드리고, 그냥 음. 뭐, 환자분 해드리고 정신 상태 봐드리고 근데 그분이 정말 안 좋아지면 뭐 의료적으로 어떻게 막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근데 정부를 이걸 욕하는 못 사람은 하겠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네,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음, 상식으로는 아이 좋은 내가 사람만 많이 만난 거 아닌가? 예, 그럴까요? 음. 그 우리 같으면 내가 낸 세금이 얼만데 정부가 이 정도도 나 입원도 못 시키느냐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낼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리고 그 요양자들이 대부분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면서요. 아, 네, 혼자 사는 1인 가구분들도 있고 가족분들이랑 계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1인 혼자서 계시는 분들은 좀 많이 멘탈적으로도 힘들어 하십니다. 예. 음. 네. 자 이제 그 교수님께서 예,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아, 예, 예. 예, 그 요새 한국에서 그 일본 뉴스를 보고 있어도요. 네, 자택에서 요양하고 있었던 분이 네,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거든요. 네, 예, 예. 그 도쿄에서는 8월에 들어서 뭐 6명 정도 네, 그렇게 자택 요양자가 죽었다. 네, 일본 전체에서는 8월이 된 이후는 15명 정도 네, 자택에서 죽었다. 그런 뉴스가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방문하시면서 네. 상당히 안 좋아진 분이 혹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 분을. 아, 저는 불행 중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안 계시고, 네, 아직까지는 안 계시고, 일단 산소를 투여하고 계신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 환자분들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 다니고 있습니다. 네, 혹시 긴급으로 와달라라는 요청이라든가 그런 것은 네, 있습니까? 긴급으로 좀 어려우니까 와달라 그런 아, 분들은 네, 없어요? 그건 물론 있습니다. 네, 그냥 환자분 혼자 계신 분이셨는데, 막 이게 가래가 너무 많이 끼어서 힘드셨나 봐요. 아, 그래서 네네. 와서 네, 좀 살려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같이 가서 네,
좀 발에 닿게 도와드리고 한 적은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하고 함께 네, 다니신다고 그거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그 다니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계십니까? 다니는 그 선생님이랑 같이 다니는 정도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래서 몇 네, 팀 정도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지금 그 아, 담당하고 네, 계시는 네, 그 현이나 그런 네, 데서는 몇 팀 정도 아, 그렇게 네. 움직이고 있습니까? 일단은 다른 방문 진료소 저희 주변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금교수라고 교수님 아마 아실 텐데, 네, 그 동경대학이 있고 되게 유명한 좀 네네. 곳인데, 네, 저희가 그쪽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쪽 근데 동경대학 쪽은 아니고 금교수랑 신주쿠구랑 거의 붙어 있는 쪽이어서 다른 나머지 그 클리닉이랑 동료소랑 협력해서 지금 생계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쪽만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태입니다. 진짜 고생 많으시고요. 아, 앞으로도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예, 예, 정수연 씨, 네, 저기 마지막으로요. 그 네, 지금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네. 그 일본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코로나 대응은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누가 책임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누가 그, 책임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왜 딱 보고하시는 분은 뭐 정문경 총장님이나 딱 네, 떠오르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네. 보건복지부 뭐 차관님이 나오셔서 아, 그렇죠. 분석하신다든지 매일 뭐 나와서 이제 그런 브리핑하는 의미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죠. 예. 예. 그런데 일부는 어, 그 코로나 이런 대책 발표를 뭐 경제부 장관 이시무라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하시거나 예. 아니면 갑자기 백신 담당은 또 코노 대신이라고 예. 또 다른 분이 또 계십니다. 그렇죠. 예. 네. 코너 그리고 예, 다른 백신 TV에 담당사. 나오시는 예, 오미 회장분 그분은 예. 아무 권한이 없으세요. 그냥 전문가분이시고 예. 그냥 한국으로 치면 그 최대집 의협 회장님 같은 그런 위치분인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뭐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분이 얘기를 해서 정책이 음. 기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음. 그냥 뭐 이거 뭐 통행 제한 로크다운을 몇 번 하려고 일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거는 뭐 도에서 결정할 문제다. 아니야 이거는 나라에서 결정할 문제야. 이렇게 해서 서로 책임 떠넘기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음. 그냥 수령부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일본에는. 예. 그 말고 어제 그 한국 사는 한국에 사는 오빠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저한테는. 아, 네, 네, 그냥 결정하는 방식도 많이 다르고 예. 저희 오빠가 한국에서 지금 그냥 회사 다니는데 그 회사의 한 건물에서 코로나 분이 한 분 나오셨나 봐요. 예. 그래서 회사에 같은 건물에 일하는 직원을 전부 다 전수 PCR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수 조사를 했다고요? 음. 예. 네, 그 건물 전수 조사를 했는데 예. 그 우리나라는 그렇게 같이 하죠. 예. 네, 그 다른 저희 쪽에 그 외래로 내원하신 분 중에 네. 한 분께서 코로나 확진이 되셔가지고 예. 이제 같이 동거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일본에 원래 동거하는 문화가 많기 때문에 예. 남자친구 분이셨는데 가족분이 예, 아니시고 예. 그래서 그분은 그럼 어떡하냐 검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선생님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했는데 음. 근데 그분은 지금 증상이 없는데 예. 그분을 검사해서 얻는 메리트가 뭐냐고 저한테 말씀을 아,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음. 전 제 귀를 의심했죠 순간. 그래서 아니 메리트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예. 뭐 그분은 검사도 못하고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예. 집에 냅두면은 그분은 출근도 못하고 자기가 코로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계셔야 하냐. 예.
메리트보다는 데메리트가 더 많지 예. 않냐라고 해서 음. 그냥 제가 좀 억지로 밀어붙여가지고 아, 검사해야 된다 그래서 해서 이겼습니까? 네, 이겼습니다. 어, 예. 아, 하여튼 뭐 뭔가 하여튼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좀 많이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예. 어떻게 한국에 오신 지 한참 되시지 않았어요? 네, 작년 2월에 입국 정지 되기 전에 가고 한 번도 음. 못 갔어요. 아, 예. 아이고, 빨리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빨리 좀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네. 정수연 씨 저기 오늘 그 저희 그 방송 진행 상태도 굉장히 매끄럽지 못했고 또 그것 때문에 네. 기다리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오늘 너무 아,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네. 뭐 어떤 또 궁금증이 있으면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아,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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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교수님, 그 일본의 이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평소에도 느끼긴 했지만 좀 일본 사람들의 이 국민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그 거기 그 말씀하시는 중에 누가 책임자인지 모르겠다 예. 이 말이 있었죠. 예, 예. 이게 그 일본의 특징입니다. 특히 음. 어려운 것을 할 때 네. 그 책임자가 진짜 누군지 예. 사실 그 스가 촌리가 예. 그 최종적인 책임자인데 거기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예. 여러 단계에서 책임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상당히 그 애매해지고 있다라는 음. 그런 게 가끔 있어요, 일본에서. 예. 요새 코로나라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요. 예. 그런 일본의 고질적인 병이 다시 도진 것 같아요. 예, 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네, 극우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원래 그 예전부터 그런 경향이 좀 있었군요. 그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계속 어떤 회사에서 책임을 그 분담하기 위해서 네. 아래에서 위까지 즉 도장을 음. 그 짓는 그러한 예, 스타일이 맞습니다. 있죠. 예. 이게 그 한 사람이 책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자라는 발상에서 일본에서 온 시스템이거든요. 예.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여러 명이 도장을 찍으면요, 음. 누가 책임자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게 특히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 누가 책임자인지 모르는 예. 제도가 발달했어요. 전쟁을 일본이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예. 전쟁의 그 책임자가 되면 큰일이 나니까 예. 그래서 일본이 무책임한 음. 그러한 대세를 많이 갖게 된 예. 역사가 45년까지 있었고 그렇군요. 그때도 막 극우가 지배를 했고 예. 그 극우 쪽의 문화가 쭉 일본에 예. 남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요새는 또 극우 정권이니까 예. 또 그게 아주 그 강하게 음. 표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이 시국에 이 간호사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것도 아니고 또 특히 코로나 관련 그 코로나 환자를 간호하는 일은 정말 이제 극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빨리 좀 정상화가 돼서 정 간호사님께서 고국에 남편하고 편히 좀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그 간호사님을 그 응원하는 글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일본 내 방역 그 상황을 좀 비판하는 그런 글도 있는 것 같고요. 잠깐 댓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자, 광개토 대왕님께서 일본은 진짜 알면 알수록 엉망이네. 유유엘님이 나는 일본은 답답해서 못 살 것 같다. 서울 리사님께서 천사 간호사님 좋은 일 하시네요. 아이고 제가 대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호사카 유지 TV 쪽에서도요. 매도우 킴님은 예전엔 그 일본이
철저하다, 세밀하다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과거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죠. 조은님은요. 그래도 일본이 경제 대국인 것은 사실이죠. 예, 아직 그러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순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또 예, 많은 분들이 댓글을 치고 계십니다. 유송가명 피타님은요, 경제가 낙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낙수 효과가 뭐죠? 아, 낙수 효과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용어죠, 이거. 예, 맞습니다. 네네. 예, 예. 제가 한국말의 경제 용어는 잘 예, 몰라서 그런 것 예, 같은데 예. 네, 일본말로 하면 좀 알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저도 갑자기 네. 물어보시니까 제가 지금 네.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예, 너무 귀에 익은 단어이긴 한데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읽으면요. 이용수님께서 자택 요양이 아니라 자택 방지 상태라고 네, 하셨고요. 맞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유유엘님, 일본은 진짜 정치인들한테는 천국인 나라네라고 하셨습니다. 백가이버님은 그러니 국민이 당하고 살지. 가프레스님은 시위가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는 나라니 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답답해하셨습니다. 예, 오늘 댓글 정말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가프레스님이 지금 제 대신 교수님 그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낙수 효과, 잘 나가는 곳에 집중 투자하면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돈이 흘러서 모두가 같이 혜택을 본다. 예, 네네. 그런 예, 예. 예, 그러네요. 일본 말에도 아마 그런 말이 있을 텐데. 네네. 예. 계속 낙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기종님, 낙수 효과는 대기업 성장 촉진하면 중소기업 소비자에게도 효과가 간다는 네네. 뜻. 예, 네네네. 예. 잘 설명해 예,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2부로 저희 넘어가 볼까요? 저희는 15초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금주의 일본 소식 시간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일본에서 그 코로나 환자를 담당하는 그 간호사님을 인터뷰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일본의 코로나 상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만능 PPT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역시 금주의 일본 뉴스 첫 번째는 일본의 코로나 상황을 보시는 순서인데요. 먼저 그 일본 전체에서는 8월 19일에 2만 5천 명을 넘었고요. 그것이 3일 연속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8월 22일은 2만 2천 명 정도였는데, 그러나 그것은 역시 휴일 다음이니까 당연한 결과였고요. 네. 그리고 8월 22일에는 각 지방에서 확진자가 제타 기록을 많이 갱신했어요. 그러한 현이 7개나 됐습니다. 예. 일본 전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상황을 보시면 일본 내에 중증 환자의 주의입니다. 8월 22일 기준으로 1,898명 중증 환자. 그러니까 계속 최고치 최다 기록을 역시 갱신 중입니다. 오늘쯤은 아마 1,900명을 훨씬 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중증 환자의 병상이 3,500개 정도인데 네. 아직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좀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수도권에서는 거의 90% 예. 정도 차지해가지고 중증 환자의 병상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잠깐만요. 서울 리사님께서 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슈퍼챗 없어 여기 해요. 예. 그래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 김경련님 항상 응원합니다 하면서 네. 55,000원을 슈퍼챗으로 쏘셨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러면요. 다음으로 보시면 그 지금 일본 전체가 긴급 사태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긴급 사태를 선언한 그러한 지방이 그 10개 내외이거든요. 예. 네, 그러나 지금 그 숫자적으로는 47개 있는 그 일본의 지방 도도 부현이라고 하잖아요. 예. 거기서 44개까지가 숫자로 보면 긴급 사태를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47개 지자체 중에 44곳이 예, 그런 긴급 사태를 것입니다. 선언해야 할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게 스테이지 4라고 해서요. 네. 한국에서는 뭐 4단계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그래서 현재는 그 일본 전체의 긴급 사태를 선언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여기 밑줄 쳐 있는 곳은 지금 긴급 사태 네. 중인 곳인가요? 예, 대충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이게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에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숫자가 대단히 많은 데를 줄을 좀 그었어요. 예. 도쿄가 역시 가장 많고요. 가장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오키나와입니다. 이거는 그 일주일간에 10만 명당 확진자가 318명이니까 예. 굉장히 그 어려운 게 오키나와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 이게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변상률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있는 변상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왼쪽은 그냥 중증 환자가 아니라 입원 환자가 예. 어느 정도 있는가인데 가장 위는 사이타마입니다. 70%. 그 아래가 치바, 거기가 75%. 도쿄를 보면 59%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좀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나가와는 79%, 오히려 가나가와가 훨씬 어렵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러네요. 이것은 그냥 그 환자이고 중증 환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중증 환자가 어느 정도 있는가라는 것인데 오른쪽은 중증 환자 전용으로 병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병상률을 보면 사이타마는 73% 차지했고요. 치바는 83%, 도쿄는 거의 90%입니다. 89%. 가나가와도 거의 90%. 이게 지금 가장 문제는 중증 환자의 병상이 거의 없다라는 네. 수도권에서 예.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빠르게 예. 이게 예. 차지하는 병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 속도를 좀 보시면요. 잠깐만요. 이현정님께서도 오마이뉴스 구독료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네. 3만 원을 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그 다음 도쿄도를 보시면 현재는 89%인데요. 예. 그게 7월 7일은 39%였어요. 이게 중증 환자가 이렇다는 중증 거죠? 환자. 예. 입니다. 중증 환자의 변상률이라고 했어요. 예. 중증 환자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중증 환자 전용 변상 그것이 7월 7일에 39%였는데 7월 14일에 35%, 22일에 53%쭉 올라갔어요. 8월 11일에는 78%. 그런데 현재 이것은 그 8월 22일 경인데 89%예요. 이대로 가면 8월 말에는 100% 완전히 넘습니다. 한 달 남짓 사이에 2배도 넘게 네, 엄청나게 높아졌네요. 높아졌죠. 예. 이거는 도쿄만이 아니고요. 예. 역시 수도권에서 두드러집니다. 가나가와현 보세요. 교수님 저기 네. 서울 리사님께서 네,
항상 응원합니다. 책 잘 읽고 있어요. 잘 네. 배워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예. 55,000원을 아까도 쏘셨는데 또 쏘셨어요. 아이고, 이거 네네, 아이, 고맙습니다. 너무 많이 쏘시는 거 아닌지 네, 모르겠네. 네네, 예, 제가 아유, 뭔가 예. 선물을 드려야 예, 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연락을 거 주시면 예. 네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가나가와현 좀 보세요. 도쿄 바로 아래쪽에 있는 가나가와현은 7월 28일에 29%였거든요. 예. 그것이 8월 4일에 51%가 돼가지고 예. 12일에는 86%, 예. 그리고 현재는 88%까지 88%. 예.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빠르죠. 예. 이게 왜냐면 왜 이렇게 빠르냐? 예. 이것은 도쿄에서 그 변사에 없기 때문에 가나가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바로 가까이니까. 그럼 이게 이제 금방 전국화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문제가 비대화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하니까 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28일에 23%였거든요. 예. 그게 8월 4일에 32%로 올라가 가지고 8월 12일에 44%, 8월 22일에는 83%예요. 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도쿄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입원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거의 막 비슷한 추세로 막 이렇게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네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은 그 사이타마죠. 예. 도쿄도의 북쪽에 바로 접해 있잖아요. 그 사이타마에서도 예. 7월 28일 24%였는데 8월 4일 34%, 그리고 8월 12일 62%, 그리고 8월 22일에 73%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쿄에서는 거의 포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각 병원에서는 다 커버를 해요. 현재는 거부를 되도록 한다고. 그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 그 주변에 나가고 이게 또 그 수도권도 이게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되죠. 그렇겠죠. 그렇다면 더 멀리 갈 수밖에 예. 없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그 사람들이 부담이 있고요. 아무튼간에 이러한 추세로 쭉 가는 거 갖고 한 달 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굉장히 걱정스러운 숫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글쎄요. 예. 네네. 저희 나라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네네. 일본은 정말 큰일 났습니다. 네, 한국도 조금 판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한국하고 일본의 변산수라든가 조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예. 한국도 변산수가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나 한국은 늘리고 있죠. 예. 자, 일본은요. 그런데 이상한 동향이 있어요. 다음 보세요. 인구 전면당 변산수를 비교하면 이거는 2019년에 그 OECD의 통계인데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변산수가 많은 나라예요. 정말 그러네요. 예. 이상하죠? 예.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미국, 영국, 캐나다하고 비교해도 일본은 예. 월등하게 변산수는 많아요. 여기가 지금 7개 나라 지금 그 G7 국가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중에 가장 가장 양호한데요. 일본이 예. 변산수가 많은데 왜 일본이 지금 이런 식으로 변산수에서 예. 문제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염 변산수가 예.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리고 코로나 중에서도 중증 환자 전염 변산수가 네.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예.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이것은 인구 전면당 의사 숫자입니다. 이게 역시 OECD 2019년의 그 내용인데요. 2017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2019년의 숫자인데 일본은 오른쪽에서 5번째 색깔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전면당 인구 전면당 2.4명 정도 의사. 예. 그러니까 많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국도 많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네요. 예. 바로 그 가장 오른쪽에서 예. 두 번째 코리아라고 있잖아요. 예. 이게 사우스 코리아이고
2,003명 한국하고 일본이 비슷해요. 전면당 예. 의사 숫자가. 그런 면에서는 한국에서는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예, 예. 네. 맞습니다. 그 IOCD의 그 평균치는 하얀 부분이에요. 그 3.5면 정도. 그 의사 숫자가 가운데 정도 있죠. 예, 예. 하얀 부분 있죠. 3.5에 예, 예, 3.5명. 예. 그러니까 일단 평균 정도는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유, 교수님 오늘 왜 이렇게 그 슈퍼챗 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그 앞에 그 인터뷰도 예. 상당히 예. 인상적이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생각해도 아무리 님께서 네. 항상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잦아듣질 않는데 호사카 교수님은 일본이 비즈니스 트랙을 언제 다시 풀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본에 들어가시고 싶은 분이신 것 같은데. 아 예. 예. 아니 근데 일본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네. 이쪽에서 들어갈 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일본에서 네. 돌아올 때 여기서 예. 또 14일간 그런 것은 그 쉽게 불리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보시면요. 네. 일본의 코로나 변상은 약 2만 8천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문제는요. 그 이러한 감염증 대응 변상의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2만 8천 개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그 16%는 네. 코로나라든가 기타 감염증의 변상에 배당되어 있지 않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별로 네. 쓸모가 없다는 거네요. 이게 숫자만 많고. 네네 그죠? 숫자만 예. 많은 것이고 예, 그리고 예. 그 이유가 좀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중증 환자의 변산 수가 약 3,600개, 예. 아까 3,400개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비슷한 숫자죠. 굉장히 적은 거예요. 전체는 많은데 예. 변산이 많은데 실제로 코로나 중증 환자에는 3,600개. 그러네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중에 1,900개 정도가 사용 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3,600개는 일본 전체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위료 붕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겠군요. 그리고 또 문제는 그 중환자실에서 일단 일할 수 있는 전문의가 일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독일은 바르촌면 정도, 그러니까 이러한 중증 환자실이라는 예. 중증 환자를 그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의사 숫자가 일본에서는 2,00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것도요 한국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은 나중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인공 심폐장치 에크모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크모를 그 중증 환자에는 써야 돼요. 이게 호흡이 혼란스럽게 되면 일본은 1,400대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많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러나 그런 이거 겁니까? 예, 예. 이것을 쓸 수 있는 그 의사 수가 1,000명 이하다. 예. 예. 그리고 이것도 에크모는 24시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24시간 3교대로 하면 300명 이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부족한 숫자 이런 예. 상황에서요. 예. 그리고 또 문제는 일본의 병원 전체의 약 80%는 민간 병원입니다. 이거는 유럽 같은 데는 그 공적 병원, 그러니까 군립이라든가 예. 공립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80%가 민간 병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소병원이 많아서 다 200개 정도의 병상밖에 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감염증 대책의 소르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병상 수가 많지만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네, 이러한 부분이 큰 문제입니다. 유럽, 영국이라든가 그런 데는
처음은 사망자가 많았고 지금도 굉장한 그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나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중증 환자를. 그만큼 더 영국에서는 법을 개정을 했어요. 예. 30%까지 전체 병상수의 30%까지가 코로나 환자가 쓸 수 있게 빨리빨리 법 개정도 했어요. 그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영국이나 기타 유럽은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유럽은 처음은 고생했지만 앞으로는 약간 밝은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일본, 한국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그냥 갖고 있지 않으니까 글쎄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한국도 그러나 민간 병원이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은 뭐 미국 스타일이죠. 그래서 미국이 예. 민간 병원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 거기 그래프를 보면요, 이게 의료 기관 숫자인데 가장 많은 그러니까 2,600 정도 있는 그 일본의 의료 기관인데 이것은 민간입니다. 민간인데 14%밖에 민간 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프를 보니까 예.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민간 병원입니다. 병원의 숫자인데 이게 가장 많군요. 이게 가장 굉장히 많죠. 많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 14%밖에 코로나 환자를 받아들일 수 예. 있는 그 시설은 14%밖에 안 예. 된다 이거죠. 받아들일 수 있다라기보다 네. 위에서는 수용해 달라고 하는데 예. 사실상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86%까지가 예. 지금 일본의 상황입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콘쪽 병원, 예. 그러니까 공립병원하고 비슷한 예. 그러한 건적인 자금이 많이 투입된 병원은 69%. 예. 그렇게 되면 역시 그 치사나 그런 사람들의 면역을 어느 정도 수용하니까요. 근데 공립병원, 완전한 공립병원이 되면 53% 정도 예. 그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까 저희들도 예전부터 아주 오래됐거든요. 이게 네네. 공공병원을 많이 지어야 된다는 그런 네네. 이야기가. 그런데 정말 이상한 지사나 이상한 시장이 나타나서 무슨 공공의료원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예, 민간 시설로 바꿔버리고 네. 이런 일들을 좀 해서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너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 건축 병원 그리고 군립병원을 만들면 사실 굉장히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렇기는 사립으로 하죠. 예.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나 그게 미국 스타일이고 그러나 유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군립이나 공립이 많은 게 유럽 스타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은 많이 만회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예.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일본 상황을 좀 많이 타산지석으로 좀 삼아서 많이 좀 연구를 예. 했어요. 일본처럼 되면 자택요양자 늘리기 시작하면 큰일 예. 나거든요. 큰일이죠. 예, 왜냐하면 갑자기 중증화되는 게 코로나의 특징입니다. 예. 경증 환자라고 생각했는데 예.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예.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택 요양이라는 게 정말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금주의 일본 뉴스 2인데요. 예. 이것도 코로나 관련인데 산소 스테이션 이게 뭡니까? 예, 산소 스테이션을 설치한다. 예. 이렇게 병원도 병상도 부족하는 상황에서 예. 스가 총리가 이것을 요즘에 발표를 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각 지자체에 요청했고요. 자택 요양자를 위한 산소 스테이션을 설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산소 스테이션에서는 산소를 공급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한체 칵테일 요법라는 것을 사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치료도 하겠다. 그 코로나에 대해서요. 치료약을 투여하겠다. 막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예. 이게 가능할지가 문제이고요. 아, 그런 치료약이 있기는 합니까? 그래서 예. 그 일단 수인이 일본 쪽에서 수인이 난 예. 약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 긴급 수인이 된 약들이 두 종류 정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러나 문제는 그럴 경우는 의사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 돼요. 그 의사를 많이 배정할 수가 있는지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예. 간호사만으로 할 수가 있는지라는 그 의문점들이 아직은 완전히 해결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택 요양자들을 위한 네네. 그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 네네, 그런 것입니다. 거죠? 예. 자택 요양하고 있으면요, 혹시나 산소 호흡기 같은 게 혹시 있다 하더라도 예. 이게 혼자 있기 때문에요. 갑자기 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사망에 이르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예. 일단 그 간호사가 있는 스테이션을 만든다. 막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이게 8월 23일 어제부터 도쿄도에서 두 군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산소 스테이션에 그 도쿄 시부야에 있는 어떤 빌딩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면 뭐 병원하고 뭐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간호사가 몇 사람, 예. 의사도 여기는 그 3명 정도 항상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3명 항상 있는지는 약간 의문시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의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의사인지도 더 중요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여러 가지 그러나 비판이 높아졌기 때문에 스가촌리는 이것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마지막은 입원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입원을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예. 그러한 시설로 생각해야 되는데 스가촌리는 잘못된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여기서 해결을 한다는 식으로. 예. 근데 그거는 못 돼요, 사실. 다음 사진은 이런 식으로 산소를 공급해 준다. 그러한 사례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다음 보시면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시스템입니다. 자택에서 요양하고 있는 그 환자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증상이 악화가 되면 먼저 전화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보건소라든가 그 병원 쪽에 일단 해야 되는 데에 연락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기는 해요. 증상이 악화가 되면 연락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예. 그러나 일단 연락이 오면 음. 산소 스테이션으로 이송합니다. 예. 네, 거기서 산소를 투여를 하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할 수 있으면 칵테르 요법 같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약을 투여를 해요. 그런데 좋아지면 자택으로 다시 보냅니다. 예. 네네네. 그러나 악화될 경우는 의료기관으로 입원시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네. 예. 근데 그러나 입원 지금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한다는 것인가 약간 모순이 있는 거죠. 문제는 그 변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 그것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소 스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더 무책임한 그러한 의료 체제가 되면 큰 문제가 된다. 아까 그 현재 연결이 되었을 때도 예. 간호사분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많이 호소를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한 메리트가 어디에 있냐? 예. 상상할 수 없는 답이 돌아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라는 관점이라기보다 메릿이 어디에 있냐 이게 아, 그게 무슨 뜻일까요? 메리트라는 게. 그러니까 예. 메릿라는 게 그러니까 민간 병원이 많으니까 그 민간 병원의 차원에서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곳인지 그러니까 병원 수익에 수익이라든가 무슨 도움이 될까? 혹은 많이 받아버리면 예. 또 코로나로 그 집단 감염이 일어날 우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받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뜻일까요? 예, 그 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병원 의료 전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예. 있다. 자신의 조그만 병원, 음. 순서 병원이 많으니까. 그런 게 걱정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코로나를 확실하게 치료할 경우는 변동 자체를 완전히 독립시켜야 돼요. 그러나 그 변동을 갖고 있지 않는 하나의 변동으로 뭐 이런 동네 병원에서 그런 걸 갖고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 80% 정도가 되는 일본의 민간 병원에서는 거의 커버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구조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한국도 중증 환자가 많아지면 그 의료되는 부분. 한국은 지금은 그러나 예. 이러한 그 요양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예. 사실. 근데 일본이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한국에서도 대단히 이게 코로나가 그 1년,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앞으로 새로운 코로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또 코로나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또 뭐 사스 1, 2, 3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세계로 들어갔대요. 저는 이 산소 스테이션을 이게 보면서 네.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생활치료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확충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그 생활 치료센터라고 해도 사실상 병원으로 예. 바꿔나가야 하는 거죠. 예. 네네. 앞으로는 뭐 그렇게 가장 좋은 거는 병원을 많이 네네 확보하는 게 좋겠죠. 확보하는 것이고 예. 또 의사 숫자를 늘리고 네. 또 군립 군립 병원을 늘리는 예. 것이 답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자 다음으로 보시면 재해 위료의 발상이다. 이러한 그 산소 스테이션이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거의 그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 최소한 링가 그리고 산소를 공급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 산소 스테이션을 고안한 사람이 가나가와에 있는 그 행정 공무원인데요. 예. 2월부터 벌써 올해 2월부터 가나가와 현에서는 산소 스테이션을 운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이 사람은 하는 이야기가 이곳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거쳐서 가는 그러니까 예. 입원하기 직전에 그런 시설이라는 위치 매김을 하지 않으면 큰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스가초니가 그래서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자회견 한 곳에 상당히 비판을 했어요. 예. 네, 가나가와현은 그 스가의 정치적 고향이거든요. 예. 거기에서도 지금 스가가 비판을 굉장히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예. 할 수밖에 없죠. 이분의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이게 시간 벌기용이지 이게 근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네네. 예. 그러한 이야기도 또 많이 했어요. 예. 네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그 금주의 일본 소식 그 교수님과 함께 알아본 금주의 일본 소식 1부는 끝났고요. 이게 2부였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네. 3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항상 해왔었죠. 그 잠깐 광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호사카 교수님의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소개드렸었죠. 조선 선비와 일본 사무라이입니다. 이 책 나온 게 이게 무려 2008년인데요. 근데 아직도 잘 팔리고 있는 그 스테디셀러라고 합니다. 예, 그 지금 화면 왼쪽 아래에 그 책 표지가 나가고 있죠. 예, 교수님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예, 이거는 출판사 쪽에서 잘 기획을 해 주었고요.
그래서 일본 내를 쭉 다니면서 사진 작가님이 좋은 사진도 많이 올려주셨고요. 예. 예, 그리고 조선 선비가 일본 사무라이에게 굉장한 그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한 내용, 그 에도 마프가 시작되었을 때 조선 선리학이 일본에 전례가 본격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에도 마프가 병화 사상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본하고 당시 조선은 270년 전도 병화 관계에 있었고요. 지금 그랬었죠. 네네네. 예. 근데 그러한 이야기로부터 그 사무라이라는 사람들이 사실 그 칼을 찬 선비가 된 것인데요. 네, 그러나 그 에도마프가 그날 무렵에 또 다른 사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침략 사상이었는데 예. 이러한 그 역사적인 맥락으로 현재를 이해하는 예. 그러한 그 책입니다. 한번 읽어주셨으면 예. 감사드립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일본 사무라이들이 그 허리에 칼이나 차고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칼싸움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성리학을 공부한 그 네네. 학문을 나름대로 했던 그런 네. 사람들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메이지 유신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나쁜 네, 길로 빠지긴 네. 했지만 네. 예. 네, 여러분 호사카 교수님의 책을 읽으시면은요. 꼭 그 댓글에 서평을 올려주시고요. 그럼 교수님께서 반드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전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본 저격 어떻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혹시 이 진보 언론 오마이뉴스, 오마이TV 그리고 일본 저격을 후원하고 싶으면요,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더 잘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매월 10,000원씩인데요.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는데 가입 방법은 010-3270-3828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후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10만인 클럽이라고 읽으시는 이제 발음이 점점 더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10만인 그렇습니까? 클럽. 예. 네네. 예. 지금 화면 맨 밑에 이것도 이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고요. 10만인 클럽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른 10만 명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 저희 그 일본 저격 방송에 광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사장님들 은 omaynewstv@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화면 왼쪽에 자막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일본 저격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5초 후에요. 3부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3부 하기 전에 그 잠깐 그 댓글 조금만 보겠습니다. 가프레스님이요. 아까 그 일본이 비즈니스 트랙을 언제 다시 풀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신 거에 대한 답변을 가프레스님이 하셨어요. 현재 레지던스 트랙은 재개된 상황입니다. 근데 비즈니스 트랙은 말씀 안 하셨는데 아직 안 열렸다는 거죠. 예. 이미리네님 교수님 화이팅. 서울리사님 오늘 서울리사님이 참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슈퍼챗도 쏘시고요. 심각하네요 일본 상황. 읽어볼게요. 후사카 유지 교수님 네네, 먼저 고맙습니다. 신친일파 먼저 읽고요라고 하셨고요. 네, 가입 고맙습니다. 전화했는데 전화 연결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연결을 드리도록
그 문자를 후원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아마 문자 가입했어요. 또 이렇게 올리셨네요. 그 사이에.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네. 예, 호사카 유지 TV 쪽에도 조금 보겠습니다. 진돗개님은요, 괜히 일본을 좀비 경제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왜 나오겠어? 일본 선정이 졌자 일본 전체 산업이 번망하니까 일본 내수에 투자를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셨네요. 오늘 경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사실 그 아까도 그 어떤 분이 댓글에 쓰셨는데요. 일본의 경제 상황이 정말 그 계속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국가 신용도라든가 예, 국가 경제 경쟁력을 봐도 예, 한국이 조금 위로 갔어요. 예, 이것을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좀 있는데 예, 이것은 그 신용도라든가 무디스라든가 그런 데서 하는 데서도 일본이 예. 한국 아래로 돌아줬습니다. 예. 사실 그렇게 된 지 몇 년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일본 경제를 한번 네, 또 맞습니다.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자, 3부 시간인데요. 그 3부 마지막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요코하마 시장 선거가 있는데 이게 그 총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증욕적이었는데요. 저번에 여기서 이야기를 했을 때만 해도 스가가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그 오코노기라는 그 자민당 국회의원이죠. 그 사람이 30% 정도의 지지율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그 야마나카라는 그 입헌민주당에서 예, 지원하는 사람은 23%였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나 결과는 예, 완전히 그 야마나카 씨가 압승해 버렸습니다. 몇 퍼센트나 얻었습니까? 50% 이상 50%요. 갔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 그 화면을 조금 보시면 스가 총리가 오코노기를 지원했고요. 공면단도 그랬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가운데 있는 예. 사람이 오코노기 씨고 전면적으로 사실 이런 그 수상이 총리가 나서서 지원하겠다라고 보통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자신의 선거구 지금 그 스가 총리도 이르게 국회의원이기도 하고요. 예. 거기 요코하마 3구에서 나온 게 스가 총리고 그 오코노기 씨는 요코하마 2구 출신 예.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요코하마는 그 굉장히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은데라서 같은 정치적 고향이 바로 요코하마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스승의 아들이니까 이게 오코노기 씨가 아들이니까 열심히 도는 거죠. 뭐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도왔기 때문에 돌아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가요? 예, 예. 스가에 대한 지지가 예. 너무 낮아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패배한 요인은 그 가장 왼쪽에 그 여성이 있잖아요. 예. 하야시 후미코 씨라고 해서 이분이 그 현재 현직이에요. 예. 현직이 요코하마 시장. 예. 그런데 저번에는 자민당이나 공명당 이 사람을 지원한 거죠. 네, 이번에는 양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하야시 씨는 IR라는 그 통합 리조트 카지노죠, 사실. 예. 카지노 유치하는 게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네. 자민당 처음은 찬성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오코노기는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예. 그래서 자민당 지지층이 이곳으로 양분이 돼 버렸어요. 예, 결국은 이게 하나로 오코노기 혹은 하야시로 해가지고 IR 카지노 유치 찬성으로 하면 이게 그 합하면 60% 넘었기 때문에 예. 이겼을 거예요. 네네. 그러나
이게 보수 쪽에서 분열이 돼가지고 패배했습니다. 결국 분열로 네, 망했군요. 분열로. 예. 예. 그리고 스가의 인기가 없다라는 것도 예.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야마나카라는 사람은 야단 쪽에서 다 지원했죠. 아, 이분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네네, 처음 정치적으로 보는- 경력이 좀 있는 사람입니까?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경력은 좀 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특수한 경력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예. 그게 또 이번에 또 도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게 야마나카 씨가 50만 표 이상을 얻어가지고 이게 당선이 됐는데요. 예. 그런데 8월 22일에 밤 8시에 선거가 끝났습니다. 예.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선라고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확연히 이게 표가 너무 많이 차이가 예, 나기 예. 때문에 그렇게 됐군요. 예, 네, 그거는 아마 출구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그 당선 발표였습니다. 예. 저도 놀랐어요. 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왜 당선이 나오냐? 다들 예. 그 상당히 놀랐어요. 음. 오코노기 씨는 32만 표 정도, 예. 하야시 씨는 막 20만 표 정도 이렇게 얻었고, 단순히 이렇게 눈으로 대충 봐도 네. 둘 합치면 1등을 이기는데 네네. 이게 분열됐기 때문에 진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합치면 그 10,000표 정도 예. 넘잖아요. 예, 그렇죠? 살짝 살짝은 살짝 넘어요. 이깁니다. 예. 그리고 또 합친 효과로 예. 또 많았을 아, 거예요. 그렇겠죠. 네네, 예. 60% 정도 예측했기 때문에 예. 이게 완전 깨져버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오코노기 씨는 아직 50대입니다. 그래도 정계를 은퇴하겠다. 상당히 그 쇼킹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그 이 사람은 야마나카 씨인데 이 야마나카 씨는 요코하마 시립대학교 의학부 교수입니다. 아, 의사군요. 네네. 예. 그래서 정치가로서의 경력은 그 사실상 없는 사람이에요. 예. 네, 그런데 이 사람의 세일스 포인트는 바로 코로나 전문가인 것입니다. 아, 코로나 전문가 맞습니까? 예, 코로나 전문가 예. 유일하게 후보자 중에서 뭐 8명 정도 이번에 후보자가 나갔지만 그 유일한 코로나 전문가 이곳을 세일스 포인트로 해가지고 쭉 그 선거 운동을 했더니 예. 목표 들어간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가나가와현이 도쿄 다음에 코로나가 엄청나게 만연이 되어 있어요. 예. 바로 도쿄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카지노 유치에 사실상 관심이 사라진 상황. 그러니까 오코노기 씨가 카지노에 반대했다.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예. 그러나 오코노기는 그때까지는 즐겁 카지노를 하겠다고 해놓고 말을 바꿨기 때문에 이게 신뢰성이 좀 실추된 그런 것이었고요. 거군요. 예. 야마나카는 처음부터 끝까지 카지노는 반대했고 예. 또 플러스 코로나를 자신이 전식시킬 수가 있다. 예. 이런 것으로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쪽에 표가 몰린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이었다. 제가 뭐 라고 일본어는 잘 할 수가 못하지만 있어요. 대충 한자를 읽어보니까 그렇죠. 뭐 유일한 코로나 전문가 뭐 이렇게 네네. 예, 선전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48세예요. 예. 만으로 굉장히 젊은 그 후보였고 예. 요코하마 신시대를 열겠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상당히 스가촌이로서 쇼킹했던 사건은 스가를 계속 지지했던 요코하마의 두목이라고 불리는 경제계의 고물이 있어요. 아, 누굽니까? 후지키라는 분인데, 후지키? 예, 후지키. 예. 예. 물론 한국에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요코하마 경제계의 고물입니다. 예. 네, 이 사람이 사실상 스가촌리를 처음부터 지원해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스가는 맛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예. 그 사람도 카지노 유치에 예. 찬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카지노가 있어야 지금 침체되어 있는 요코하마 경제를 다시 되살릴 수 있다. 예. 이러한 생각이었어요. 지금 뭐 90세입니다. 나이도 많고 예. 그러니까 요코하마의 일본 말로 돈라는 것은 뭐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지만 이게 그 두목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네, 요코하마의 돈라고 불리는 후지키 씨가 이 야마나카를 지원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오코노기라든가 그 스가의 후원자였거든요. 그 사람이 완전 바뀌었어요. 스탄스를.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배신으로 생각한 거죠. 배신이요? 배신. 그 스가하고 오코노기를 쭉 지원해 왔는데 예.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모든 그 준비를 마친 카지노를 무너뜨린다. 바로 그리고 지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야마나카 씨가 맞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돌렸어요. 예. 이게 아주 컸어요. 사실상. 그 일본에서는 그러한 경제계의 고물하고 정치인이 유착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네, 사실상 스가도 오코노기도 그러한 유착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는 걸리지 않는 이러한 그 관계를 후지키라는 사람하고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후지키 씨가 도나버려 가지고 반대편에 쏜 거예요. 예. 그러면 요코하마 사람들 다 알거든요. 이제 스가의 시대는 끝났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선거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예. 있다라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22일에 가장 새로운 조사에서 이거 ANN라고 하였어요. 예. 그 아사히 신문 계열인데 지지율이 25.8%까지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졌는데요. 예, 저번에 28%였잖아요. 맞습니다. 아사히 신문 그때도 충격이었는데. 예. 예. 25.8%. 이거는 굉장한 이제 완전히 코로나에 몰렸습니다. 예. 취재하지 않는다가 48.7%. 이거는 약간 낮은 것 같고요. 60% 이상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그러한 취재하지 않는다의 비율입니다. 자, 이게 그렇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올림픽 끝난 이후에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스가로서는 얻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당장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자민당 총재 선거 그리고 이제 중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예, 예. 관심이 이제 가지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사실상 많이 바뀌고 요새는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먼저 총재 선거를 한다. 그러니까 중의원을 해상하면 자민당 총재 선거는 그 뒤로 갔는데 예. 그러나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스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이 끝나고 팔라림픽, 펠라림픽 끝나면 올림픽 끝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네. 그 여세를 몰아서 선거를 잘 치르고 네네. 그리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해서 무투표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너무 떨어지는 그 지지율 때문에 해산을 사실상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한다는 것인데 이번에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표가 자민당 국회의원이 394명 있기 때문에요. 예. 이거는 그 자미원하고 중의원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 표하고 그리고 자민당 당원표가 또 같은 숫자로 들어갑니다. 예.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원표라는 것은
여론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네. 보통 일반인들이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당원이 된 일반인들이. 그러면요, 이 당원표를 합산을 하게 되면 네. 스가 총리한테는 불리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불리하죠. 예. 스가에 대한 지지율이 없는데 예. 누군가가 음. 그 스가의 표를 가르가 먹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작년 했던 그 총재 선거에서는 예, 당원표가 없이 국회의원들끼리만 뽑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당원표는 아주 제한적으로 그때는 했습니다. 150표 정도 예. 있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150표도 자유로운 당원표가 아니었고요. 자민당의 각 지방의 당의 대표가 다 3표까지 행사할 수가 있었는데 예. 거의 스가에 투표했어요. 예, 중앙에서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당원들이 투표하기 때문에 이것을 풀스펙의 그 존재 선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풀스펙. 풀스펙? 예, 예. 이거는 그 원래의 존재 선거가 이것이고 예. 1년 전에 존재 선거는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만 하는 그 뭐라 할까 풀스펙이 아니라 50% 스펙 정도의 그러한 존재 선거였다라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는 788표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스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민당에서 전제 선거 나가겠다라는 사람이 3명 정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상당히 이색적인 사람이 나왔어요. 여자분이네요. 예, 여성인데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합니다. 예. 자민당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그 총무상 같은 것을 그 아베 정권 때 지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더 극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뭐 아베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그 아베 키즈는 아니고 다른 당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마지막에 자민당으로 왔고요. 예. 원래는 이 사람이 상당히 진보적인 여성이었거든요. 예. 그러나 그 보수적인 정치인으로 서서히 바뀌어 왔습니다. 예. 현재는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참배하고 또 헌법 개정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아베 신조의 측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이 사람이 그 아베 신조한테 가서요, 아베 전 총리가 다시 한번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아베 총리는 1년 전에 그만두어서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은 조금 나는 안 하겠다고. 물론 예.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 검찰 예. 수사도 그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요. 내 코가 석자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여서 아베 총리는 이번에는 그 스가 총리에게 좀 양보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베도 스가를 지금 그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이유는 검찰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마지막은 스가의 위한도 영향을 주기 또 때문에요. 그랬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스가에게 추파를 보내야 되는 게 아베의 현재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가를 다시 한번 존재로 하자 이 이야기를 조금 전에 아베는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나가는 것이고요. 예. 다카이치 사나에 근데 이분이 또 대중적인 인기가 또 굉장히 높다면서요. 그 소식을 듣고 예. 속간 후지라는 속간지가 예. 여론 긴급 여론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에가
다음 촌리가 되면 좋겠다. 혹은 자민당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일반인들인데 81%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81%나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스가라든가 또 키시다 노부오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시모무라라는 또 전체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예. 사람들은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가 존니 정도였으니까요. 예. 스가 존니가 11% 정도. 예. 네, 키시다라든가 시모무라는 거의 퍼센테이지가 없었다라는 것인데요. 예. 아무튼간에 그 지금 다카이치가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으로서는 별로 이 사람이 예. 촌리가 되어도 그냥 여성 아베예요. 여성 여자 아베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 페이프에는 참, 아베가 있는 것이고요. 참 답답합니다. 일본 정치 앞날 생각하면. 네, 맞습니다. 저는 좀 일본 이제 다음 여성 총리 하면 이제 고이케 도지사가 네네. 생각났었는데 그분도 네. 좀 걱정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네. 아 이런 분이면 더 어렵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예. 것입니다. 고이케가 훨씬 더 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고이케는 대중들의 생각을 많이 달아가는 사람이라서요. 예. 그런데 고이케는 그 자민당 존재 선거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자민당 국회의원이어야 하는데 지금 도쿄 도지사이기 때문에 예. 그 경우는 그 도지사가 될 경우는 국회의원직을 일단 사퇴하여서 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고이케는 국회의원이 아닌 거죠. 예. 그 사람이 촌리가 되려면 먼저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 네,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예. 기회가 있을 알겠습니다. 때 고이케하고 고이케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말씀 듣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흘러서요. 아, 그러네요. 예, 일단 예, 고이케 예. 지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이 다카이치에 대해서는 또 하나 약점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파벌이 없기 때문에요. 예. 무파벌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이 지원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20명 이상의 이제 추천인이 필요하다는 예, 얘기죠. 추천인이 필요합니다. 예. 네, 그것을 지금부터 모아야 되는 예. 약간 단점이 있어요. 그게 또 어렵겠군요. 예, 그렇게 예.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가겠다고 했는데 나갈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자, 그 경우는 예를 들면 아베 신조가 도와주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예, 아베가 여러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도와줘라 예. 하면 그 아베 라인에 극우 국회의원들이 도울 수도 있는데요. 예. 또 이 사진은 가끔 지금까지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예. 시모무라 하크분이죠. 예. 아베파, 현재는 호소다파라고 말하는데 예. 호소다파에서 또 전체 선거에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바볼이 있기 때문에요. 그 바볼 중에서 20명, 호소다파는 1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은 그렇게 20명 정도 모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 호소다파입니까? 호소다파입니다. 예. 네, 그러나 이 사람도 하나 넘어야 되는 그 산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 사실상 그 존재는 스가촌이잖아요. 예. 스가가 존재이자 촌리입니다. 네, 그 스가 자민당 존재 하에서 이 사람은 전조 회장이라는 자민당 안의 임원입니다. 예. 그 경우는 존재가 스가인데 그 스가를 바꿔버리겠다라고 해서 나올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명분이 필요하다는 명분이 거군요. 예. 아직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스가이면 안 된다라는 그리고 나가 예.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예.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여서 당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사람도 아웃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결국은 남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기시다 후미오. 이 사람은 낯이 아베의 익은데, 친구예요. 예, 아베가 또 지난해는 이 사람을 좋으면 그 다음 예. 존재 그리고 다음 그렇죠. 총리로 내세우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한 사람이 예. 기시다 후미오였습니다. 작년 총재 선거할 때 네네. 스가 총리하고 네네. 이 기시다 하고, 하고 그 누구였죠? 이시바 씨하고 예, 이렇게 세 세 명이었는데 네네. 이분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처음에 했었는데 그러나 모두가 그 스가 쪽으로 쏠렸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 사람은 그 자신의 기시다파가 있어요. 또 예. 기시다파가 50명 정도 그랬죠. 그 표로 예.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2015년 위안부 합의 네네. 이때 그 주도했었던 당시 외무상이었죠. 예, 그 한국에 건너와 가지고 네. 당시 그 윤변세 예. 그 외교부 장관하고 위안부 합의를 발표를 한 그 당시 일본 외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인기가 정말 없고요. 예. 이 사람을 그 총리로 주대하고 싶은 일본인은 거의 없는 상황. 현재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역시 당원표를 얼마나 얻을 수가 있는지 네. 결국 그렇게 되고요. 또 이시바 씨는 이번에는 또 스가 총리에게 양보하겠다. 예. 자신은 다음에 나가겠다. 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시바는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또 한 사람은 스가죠. 스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30명으로 결국은 스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냥 스가로 돌아왔군요. 예, 스가밖에 남아있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그러니까 대한마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이 참 좋은 사람이네요. 네네. 예. 국민들은 굉장히 싫어하는데 일본 국민들은 예. 스가 오르그를 보는 거 싫어하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눈이 죽어 있다. 예. 그 죽어 있는 그 생석 같은 눈이다. 이게 그 일본인들이 스가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이거든요. 네, 그러나 대한마 자체가 현재 없어요. 어떻게 될지는 그 일단 또, 봐야 되는데 그리고 혹시 스가가 될 경우는 그 다음 그 있을 중요한 선거에서 자민당 참패할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교체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스가가 되는 것도 우리로서는 나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요 마지막에 이 앞으로의 자민당의 정치 일정을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단 2월 26일이니까 내일 모레죠. 그 자민당 전체 선거 8월 26일이요. 8월 26일에 전체 선거의 일정이 이제 공표가 됩니다. 그리고 9월 5일에는 벨라림픽 폐막이 되죠. 사실 오늘부터 시작인데 벨라림픽이요. 일본에서도 아주 화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벨라림픽이.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일단 예상되는 것은 9월 17일에 자민당 전체 선거가 고시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나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등록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9월 29일 자민당 전체 선거가 투표되어서 그리고 개표까지 하루에 다 마무리됩니다. 왜냐하면 당 안에 작은 선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9월 30일에 스가 총리의 자민당 전체 임기가 마감이 돼가지고요. 이 날에 새로운 전제에 이제 승계를 하느냐, 혹은 스가가 그대로 하느냐 이게 결정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 자민당의 전제 임기가 시작돼가지고 그 사람은 개각에 착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혹시 스가가 그대로 천리 존재가 될 경우는 즉각 개각을 해가지고 먼저 그 관반 장관을 바꾼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관반 장관으로 스가의 측근으로 일단 알려져 있는 그 코노타로를 기용할 가능성이 있다. 코노타로는 스가의 측근이기도 하지만 대중 인기가 굉장히 있는 사람입니다. 참 지금까지 보면 최근에 네. 보면 그 여론조사 할 때마다 이 고노다로 씨가 항상 1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네, 총리로. 맞습니다. 그럼 네네. 고노다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코노타로는 그 이번에는 역시 스가가 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자신은 존재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아, 그렇게 역시 스가계 국회의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단 아소파인데요. 예. 바보른 아소파인데 사실상 스가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아, 바볼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스가계 국회의원, 스가파가 사실 있다는 이야기죠. 복잡하네요. 코이즈미 신지로도 예. 마찬가지고 예. 코이즈미 신지로도 바볼이 없어요. 예. 그러나 스가계 국회의원에 분류되니까 예. 스가의 말은 다 듣는다고 그래요. 예. 그 코이즈미는 그러니까 스가가 야스크는 신삭하지 말아라 하면 코이즈미는 안 갈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아무튼간에 사고 전지산 때는 좀 피해야 된다. 예. 그 사고 전지가 되어 있는 그 오르그로 보이는 그 코이즈미 신지로도 좀 각성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여러분 뭐 이제 한 달 남짓 지나면 이제 자민당 총재가 누가 되는지 또 차기 총재가 누가 되는지가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곧 이어서 또 중의원 선거를 하니까 혹시나 우리 기대대로 또 정권 교체가 되는 날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댓글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2시가 다 됐, 아니 1시가 다 됐는데요. 지금요 그 오마이TV 댓글에는 파인트리님, 서울리사님, 또 잠깐만요 가프레스님 등등이 일본 식당이나 뭐 일본 상품이나 이런 걸 갖고 서로 이게 논쟁을 벌이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요. 네. 자 보니까 지금 좀 전에 데이비드 킴님 아까부터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반가운 그런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일본의 혐한들이 혐한을 못하게 되게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을 한국으로 보내지 말아야 하고 일본으로만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아유 어려운데요. 예, 일본으로 가도 오키나와로 가지 않을까요? 미군 부대로. 오키나와는 또 죽음이네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참 이건 파인트리님 글이었군요. 예. 네네. 그 호사카이지 TV에서도요. 지금 그 이루님은 전리도 그가 해야 확실히 일본을 만치지 그런 식으로 예. 이야기를 하시고 예. 예 그렇게 생각하죠. 김 로저스님은요. 일본 정권 교체 반대합니다. 모지리 스가 좋아. 모지리 스가. 예, 모지리가 예. 뭐죠? 모자란 사람이 모자라죠. 예. 예. 다들 그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기타 많이 지금 쓰고 계셔가지고 제 앞으로 많이 지나가 버리는 댓글도 많고요. 예. 무브 포워드님은 일본도 참 바보이네. 태평양 전제 전범들을 합사해서 캬드르만 합사 안 했어도 타국에 주목받지도 않고 신사에 가도 됐을 걸.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예. 그 전범을 왜 거기에 여러 네 명이나 합사했는지 예. 이게 실수죠. 예.
네. 뭐 전범들이 없이 뭐 일반 뭐 어쨌든 간에 그들 입장에서는 나라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을 추모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본 안에서도 반대가 예, 많습니다. 예, 일본 자체가 거기에 반대하고 있는데 예. 아무튼간에 국제적으로 볼 때에 끝까지 일본 극우가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국제 여론을 방기하게 만든 것은 A급 전범 14명을 거기에 합사했다. 예. 야스쿠니 지사에. 예.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요. 일본 국가의 큰 실수였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벌써 1시가 넘었는데요. 네, 여러분. 호사카이주와 김경련의 일본 저격.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 또 뵙겠습니다. 교수님, 여기 그렇죠. 마지막이에요. 네네네. 예. 항상 하는 이야기니까 제가 거의 다 외워버렸는데요. 여러분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호사카 유지 TV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